안녕하세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이 지금 6월 19일까지, 아니, 지금이 6월 12일인데,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19일까지 체험형 인턴을 모집 중인데, 오늘은 그 자소서를 쓰기 위한, 그리고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한,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은행 기업 분석에 대한 영상을 공유 드립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2020년에 삼성증권 PB공채로 입사를 했고요. 한 4년 정도 다니다가 현재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기업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은행은 원래 하나은행이었다가 2015년에 KB 외환은행과 합병을 한 다음에 KB 하나은행에서 2020년에 하나은행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국내 한 600개 지점 정도가 있고요. 해외에는 113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서 순이익의 한 8, 90%를 차지하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금융지주의 메인 주력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총자산을 보시면 하나은행의 자산이 2023년 말 기준으로 609조 원, 거의 그룹 총합에서 총 자산도 90% 이상 차지하는 아주 하나금융 계열사의 메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요거는 하나은행 조직도인데요. 조직도를 보시면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은 주요 사업이 그러니까 예대마진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예금을 수신을 받고 예금을 맡기면 고객들에게 이자를 줘야겠죠. 요거를 수신금리라 하고 대출을 주면 고객으로부터 금리를 받겠죠. 이자를 받겠죠. 요거는 여신금리인데 이 수신금리와 여신금리의 차가 곧 예대마진입니다. 이 예대마진이 은행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대마진, 그러니까 대출과 예금 이 부분 말고도 이제 뭐 상품 판매라든가 자산관리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비이자 마진, 비이자 수익이라 해서 이제 예대 마진 외의 수익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부터 뭐 영업그룹, 충청영업그룹, 비즈혁신그룹, 디지털 리테일그룹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디지털 리테일과 자산관리 그룹이에요. 디지털 리테일 그룹은 이제 소액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여신과 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디지털 앱이죠. 그러니까 앱 경험, 본부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소액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액 매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테일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산관리 그룹. 요거는 이제 소액이 아닌, 뭐 기본 1억 이상의, 자산인 분들의 자산 관리를 하는 PB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탁이나 투자 상품, 이제 펀드 같은 상품 판매죠.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CIB 그룹은 이제 기업 금융인데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무역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외환 사업을 한다거나 PF, 부동산 PF,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를 하는 기업에게 PF 대출을 하거나 이런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를 펼치는 게 CIB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글로벌 그룹이라 해서 이제 해외 진출, 해외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그룹이 있고 요 디지털 자산관리 CIB 글로벌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백오피스예요. 뭐 인사나 경영 지원, 뭐 이런 업무 지원, 뭐 이런 백오피스 그룹이고 이제 프론트나 뭐 미들 오피스는 이 가운데 네 가지 디지털, 자산관리, CIB, 글로벌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맨 위에서 순이자 이익과 순비이자 이익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영업이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중에 비중을 보시면 거의 매년 예대마진 관련한 이제 순이자 이익이 매출의 한 8,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상품 판매나 기타 수수료 수익 같은 비이자 이익이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은행 역시 이제 예대 마진, 그러니까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이 메인 수익 모델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은행도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순이자 이익이 거의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쟁력은 요거는 이제 하나은행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뽑아온 건데 보시면 위에 표가 이제 원화 대출, 원화 예수금,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는 경우 이제 원화 예수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 다음으로 3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원화 대출금인데 고객이 얼마나 대출을 해주냐 금액으로 봤을 땐 국민은행이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하나은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아래 표를 이제 통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은 2, 3위권인데 주는 돈, 대출을 해주는 돈은 2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다. 제출해주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가려서 안 보였겠지만 아래 여신 부분은 시중은행 2위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핵심 전략은 요거는 사업보고서에서 마찬가지로 따온 건데요. 크게 네 가지 핵심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PB 서비스, 그러니까 WM 자산관리로 부르죠. PB 서비스, 리테일 PB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으로 외환이나 무역금융. 이 부분은 주로 개인 고객도 필요하겠지만, 기업 고객, 외환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고객이 타겟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디지털화. 요즘은 은행이 지점을 줄이고, 점차 비대면 전략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앱이나 뭐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디지털화를 이제 핵심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 국내 이제 예대 마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예대 마진이 핵심 수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만 이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대 마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요 맨 위에 PB 서비스나 그러니까 비이자 마진이죠. 아니면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 수익을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이 네 가지는 각각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PB 서비스입니다. 다른 말로 웨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죠. 보시면 P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전문 직원의 영업점 배치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답니다.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최우수 PB 은행상을 수상했고 또 11번째 수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잘하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소서를 쓸 때, 면접을 볼 때 하나은행 지원 동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아래 보시면 2023년 유로머니지에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했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리테일 PB 서비스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환과 무역금융 부분인데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은행은 원래 하나은행과 그 다음에 KB 외환은행이 합병돼서 탄생한 은행인데 외환은행과 합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함과 무역금융 분야에서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구한국외환은행이 외환을 전문에 설립되어 일반은행을 독보적. 예, 그러니까 하나은행과 합쳐졌기 때문에 외환과 무역금융, 국제금융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디지털화입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다른 시중은행 대비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강점이 많아요. 아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제공한 게 하나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태블릿 기반 영업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AI 기반 하이로보 출시하고 국내 은행권 최초로 얼굴 인증 서비스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AI 기반 자산관리 알고리즘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iOS도 출시했고요. 그 다음 하나원큐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는 하나합 그리고 온라인 1인 영업점이 마이브랜치 그리고 모바일 전용 개인 외환 서비스는 하나 FX 마켓 이런 서비스들을 연달아 출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나보면
디지털화에 대한 이제 애착이라 해야 되나요? 집착이 큽니다. 그만큼 하나은행은 디지털화의 선두적인 은행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 역시도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에서 하나은행 지원 동기나 아니면 하나은행에 왜 지원합니까? 하나은행의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디지털화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핵심 전략으로는 해외 진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예대 마진만으로는 수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혹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인구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진출을 해서 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보시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대만 타이베이 지점을 신설했고요. 미얀마, 미국 등 현지 법인이나 사무실을 개설을 했고 2023년 말 기준으로는 25개, 전 세계 25개 지역에 약 216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나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제휴도 활발한데 2015년에는 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자회사죠. 중국 현지 법인을 원큐 모바일 뱅크, 모바일 앱이죠.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2019년에는 알리바바와 제휴를 통해 비대면 수익 모바일 대출을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 그리고 최대 포털 기업인 바이두와 제휴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뱅킹 서비스인 라인뱅크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주로 동남아에서 아시아나 동남아에서 동남아로 진출을 해서 은행의 기존의 예대 마진, 그러니까 순이자 이익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인재상, 핵심 가치의 인재상인데요. 일단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온기, 휴머니티, 그러니까 인간성이죠. 그 다음에 동기, 성장과 계획, 실천 이런 부분. 그다음 마지막 용기, 빠르게 실행하고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실행과 변화 이런 키워드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자소서에서 그리고 인턴 자소서에도 실제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문항이 각 배치되어서 총 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자소서에 대한 가이드는 제가 유튜브에 이 직전 영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제 인재상이 나와요. 열정, 열린 마음, 그럼 고객 중심, 손님 우선이죠. 전문성, 그 다음 존중과 배려. 이런 키워드들을 자소서에서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제시를 해주면 합격하는 자소서를 쓰는데 유리하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자소서 작성 가이드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주요 기사예요. 주요 기사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하기 전에 자소서를 쓰기 전에 일단 최근 1개년간 뉴스들을 많이 검색을 했어요. 그 이유는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면 하나은행이 최근에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CEO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사들을 검색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기업, 금융권에 지원을 하실 땐 그 기업에 대한 최소한 1년치 뉴스들의 메인 기사들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소서나 면접에서 하나은행과 관련한 지원 동기나 뭐 아니면 타 은행과 대비했을 때 경쟁력 부분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기 수월하기 때문에 꼭 지원하시기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주요 기사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최근 1개년 동안에 이제 하나은행 관련한 기사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온 건데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불스메이커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블로그에도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부터 보면 골고루 잘하는 하나은행 글로벌 실적 1위. 아까 좀 전에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해외 진출이라 했죠. 글로벌 실적 1위. 그러니까 4대 은행 중에 해외 진출이 가장 활발하고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하나은행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선정이 됐고, 그만큼 좋은 기업이다. 이것도 하나은행에 대해 뭘 알고 있어요? 하나은행의 좋은 점은 뭔가요? 라고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 이런 걸 언급해 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 그 오른쪽에 5대 은행 기업 대출 잔액 추이에서 하나은행 작년 2023년 기업 대출이 껑충 튀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최근에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데 중점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걸 요걸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아래 왼쪽에 하나 마이데이터, 하나합 국내에서 눈도장을 받았대요. 아까 하나은행은 디지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디지털화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제 하나은행이 디지털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 가운데에 황영주,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죠. 잠시만요. 어, 네. 하나은행 외환 경쟁력으로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이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환은행과 합병을 통해 이제 탄생한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외환 부분에 그리고 무역금융 부분에 강점을 부여하고 있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어, 하나은행의 활로를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외환 능력에 강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외환 공략 촉중, 해외 시장 공략 촉중 배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했고 아까 맨 위에 여기 글로벌 실적 1위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도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전략이 성공적이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사들을 종합을 하면 좀 전에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주요 핵심 전략들, 핵심 사업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강점들, 키워드를 뽑아보면 글로벌,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외환, 그 다음에 디지털 요 세 가지가 하나은행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소서나 면접에서 지원 동기 키워드로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은행 기업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지금 금융권 취업 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권 취업이 막막하거나 뭐 서류나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뭐 아니면 뭐 유튜브도 좋고요. 풀스메이커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페이지가 나오는데 어느 페이지든 접촉을 해서 저에게 메신저나 대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몽에서도 현재 이제 취업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크몽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하나의 기업 분석 영상을 마치겠고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모든 취준생 분들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